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사는 거, 그냥 나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혹시 그 나이가 되면 그 생각이 변함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인간이 처음에 생겨났을 땐 지금처럼 오래 못 살았죠. 근데 이제 계속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사망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 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아프고 오랜 기간 동안 늙은 상태로, 그리고 보호받아야 되는, 요양받아야 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떨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열심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영업에 관련된 거니까 제쳐두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래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죽기 싫다, 죽고 싶다 그런 거를 떠나서 죽는 게 너무 두려웠던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사라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음에 관해서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구나, 내 삶에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지?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잠을 못 자니까는, 제가 그때 당시 고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고모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걱정하고 있냐? 너 아직 살 날 한참 남았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생각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두려웠는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잠을 자는 것도 생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잠을 자는 것도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졸릴 땐 또 잠은 자고 싶어. 참 웃기죠. 여튼 전 생각만 존재할 수 있다면야 언제든 죽어도, 차라리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생각은 그대로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복잡하고 논쟁이 많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의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20년 전에도 이런 구조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겪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도 살짝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죽어서 사라진다면 제 생각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과정에서, 생각이 존재한다는 과정에서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는다는 거는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확인은 못하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있냐 없냐 뭐 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거나 뭐 귀로 들어보거나 그러지 못했으니까, 당장에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의지를 제가 읽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그 도입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되게 병들고 아픈 상황에서 오래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어릴 때도 아니야, 한 2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암 걸렸던 이야기들은 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TV에서도 암 걸렸다 그러면 몇 달 남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그걸로, 이제 암 이야기는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흔한 거 갑상선암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들한테만 걸린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진 99% 이상입니다. 생존율이. 그냥 암 걸렸구나 치료해가지고 잘 나으면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암이라는 거 말고도 다른 질병들도 아주 예를 들어 한 7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감기만 걸려도 그게 이제 낫지를 못하고 폐렴으로 이어져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감기가 걸려서 죽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폐렴으로 이어져서. 근데 지금 감기로 죽는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다만 여기서 또 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여튼 중요한 거는 아파도 안 죽는다는 거지. 아파도. 그리고 늙어도 안 죽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있잖아요. 환갑 정도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다 죽을 때 다 되신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고 언제 죽어도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셨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환갑이신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나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신가요? 당장에 저희 외할머니도 환갑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그보다는 오래 사셨어요. 이제 환갑은 기본적으로 사는 거야. 환갑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고 요즘 평균 수명이 뭐 여자들은 90세 남자들은 86세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고 저희들은 또 올라가면 또 그 수명이 또 달라졌겠죠. 징하게 사는 거야. 징하게 사는 거. 사실 이건 나중에 한번 파트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 저희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도 인구가 많아져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사실 뭐 집값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당장에 서울에 있는 건물들 그대로 두고요. 인구는 반으로 줄이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마 최소한 인구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집값도 절반으로 줄겠느냐?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집값이 내려갈 건 확실하겠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 인구만 해도 있잖아요. 50년대랑 비교하면 지금 7배가 늘었어요. 1950년대. 아까 전에 제가 그걸 검색해서 봤거든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인구가 폭증하니까는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이거를 자연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한 곳에 그 같은 개체가 이렇게 우다리게 몰려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죽여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일면들 하나하나 따지면 조심하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커다랗게 바라보면은 인구가 많아져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어차피 막으려고 해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실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학이 오래 살아서 벌어지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늙어서 전 사실 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비워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고 제가 이제 컴퓨터만 돌릴 수 있고 그런 정도만 되면 저는 사실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물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좋죠. 근데 힘들잖아.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짝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포기를 한 거죠. 아예 100% 완전 단절하고 포기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기회가 있다면 언제나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제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때 그걸로 살고 있을 때는 나라에서 주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고가 그냥 가능했던 거예요. 씀씀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수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사실상. 저 맘만 먹으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차라리 정신병원을 다시 들어가자.
제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지금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한 3개월만 있잖아요. 그럼 다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 평생 개기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삶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하다 안 되면 차라리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장례식 비용만 이렇게 준비해두고 굶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는 결국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제가 살아가는데 결국엔 질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제가 그건 매너리즘도 아니지, 그냥 이거는 그렇게 살다가 매몰돼서 뭐라고 해야 돼, 갇힌 삶을 살다가 우울한 상태로 어떤 뭐 시름시름 앓게 되는 병을 얻게 돼서 이렇게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새끼 그래서 열심히 살라고 내가 응원도 하고 막 밥도 사주고 미도 줬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죽고 싶어 본 적은 없지만 죽기는 싫지만 가끔가다 미쳐가지고 이제 자살 생각 날 때는 간혹 몇 번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몇 번 겪어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다가 안 죽으면은 살아남았을 때가 더 괴로워. 그건 할 짓이 못 되고요. 여튼 저도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나이 먹었을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악조건 속에서 그 길어진 수명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준비를 해야겠다.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 손 벌리지 않고 살려면은 지금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무조건 노력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틀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한 개념, 나는 늙었을 때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픈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이제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집안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